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푼 메르카토의 보도에 따르면 오시멘은 나폴리에게 PSG에서 해고된 크리스토프 갈티에 전 감독을 영입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나폴리는 스팔레티 감독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전술가가 필요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질된 후 갈티에 감독은 나폴리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푼메르카토는 회장일 일에서 함께했던 오시멘에게 갈티에 감독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고 의외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시멘은 갈티에가 나폴리를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드 로렌티스 회장에게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감독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시멘은 2019-20 시즌 갈티에 감독과 함께 일에서 명성을 얻었고 오시멘 선수는 7,500만 유로의 보너스를 더한 이적료에 나폴리로 이적했습니다. 오시멘을 남길 생각이라면 나폴리는 살레르니타나 감독인 파울로 소사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나폴리 회장은 파울로 소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회장이 최근 나폴리 감독직을 고려하고 있는 인물은 이번 시즌 살레르니타나에서 5개월 동안 깊은 인상을 남기며 팀을 강등권에서 벗어나게 한 소사입니다. 나폴리 회장은 최근 로마에서 감독을 만났으며 소사는 100만 유로만 지불하면 살레르니타나와의 계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사의 계약 조항은 6월 2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나폴리의 미드필더 디에고 데메는 스쿠데토 우승 후 헤르타 베를린을 위해 독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데메는 31세로 이번 시즌 총 7경기 143분만 출전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으로의 이적을 추진하기 위해 급여를 삭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폴리와 헤어지는 선수로 시메오네 또한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칼리아리, 베로나를 거쳐 현재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27세의 시메오네 선수는 제노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나폴리는 그를 잡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재에 관해선 한동안 이어졌던 칭찬이 이적 시장 기간이 다가오며 뜸했었지만 김민재를 외계인이라 하는 분이 등장했네요. 전 선수였던 알레시오 타키나르디는 인터뷰에서 나폴리는 까다로운 클럽이며 스팔레티의 업적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단, 네드베드, 델 피에로와 같은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선수들이 차이를 만듭니다. 오시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김민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셨나요? 이 챔피언들은 팀을 변화시킵니다. 김민재는 1년에 2번 정도의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김민재는 첫날부터 외계인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팀들이 이번 시즌 나폴리가 정복한 트로피를 훔치기 위해 더욱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팀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상대는 결코 추락하지 않은 리더의 게임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나폴리는 레오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내년에 그들은 아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팔레티는 진짜 축구를 했고 기술 수준에서 훨씬 더 좋았을 맨시티와 나폴리 결승전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몬자에서 갈티에의 팀 동료이자 전 선수였던 파비오 모로는 갈티에 감독의 장점과 함께 김민재를 언급했습니다. 김민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폴리에는 수준급 선수들이 많았고 무명으로 왔지만 모든 면에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놀라운 것은 적응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적응했고 키가 크지만 빠르며 플레이를 읽고 움직였습니다. 그가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빅클럽이 김민재를 위해 올 위험이 있습니다. 첼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푼 메르카토에 따르면 첼시와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맨유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첼시는 지난 여름 나폴리에서 영입했지만 첫 시즌을 상당히 실망스럽게 보내며 38경기 중 20경기만 선발 출전한 칼리두 쿨리발리보다 더 성공적인 영입으로 김민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여름에 첼시에 깜짝 놀랄만한 영입이 될 수 있지만 김민재에게 제공할 챔스 진출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단점입니다. 이 점은 맨유와 뉴캐슬이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30대의 쿨리발리와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를 대신해 김민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팀을 이끌 수 있는 젊은 선수입니다.
공수에서 모두 뛰어난 김민재보다 같은 포지션에서 인상적인 선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첼시가 라이벌을 제치고 김민재를 영입하는 것은 굉장한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지난 1월 첼시가 풀럼에 2대1로 패한 경기를 포함해 센터백이 얼마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ESPN의 기자 제임스 올리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첼시는 올여름에 김민재와 같은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는 데이비드 라야의 토트넘 입단을 위한 최종 이적료를 논의 중입니다. 라야 골키퍼가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야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브렌트포드 측과도 합의했습니다. 일요일에 토트넘과 개인적 조건에 100% 합의했습니다. 첼시와 인테르가 어제 통화한 대로 며칠 내로 미팅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인테르가 칼리두 쿨리발리를 우선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로멜루 루카쿠의 미래가 주요 주제이지만 첼시의 샬로바, 인터의 오나나도 논의될 것입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PSG에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했으며 이는 레키프가 말한 대로 계약이 2024년 6월에 만료된다는 의미입니다. 파리는 킬리안을 공짜로 잃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팔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타르 셰이크에게 메뉴가 인수되었습니다. 글레이저 가문은 카타르 셰이크 자신 빈 하마드 알 타니와 오랫동안 인수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카타르에서 발행되는 알 와탄 신문은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레이저 가문이 메뉴를 카타르 자신 빈 하마드 알 타니에게 매각하는 데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앞으로 며칠 내에 공식화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알 와타네 뉴스에서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60억 유로로 보도되었습니다. 클럽의 모든 주식은 카타르의 셰이크에게 양도됩니다. 과연 물줄을 잡은 맨유에서는 김민재와 음바페, 공수에서 괴물들을 영입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